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탑팀 두목곰 박정우 원장입니다. 제가 비수술 치료 재활학이 답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은 손목 통증 치료의 잃어버린 퍼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은 손목이 아프면 보통 관절이 아프려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외상을 제외하면 손목 통증의 대부분은 관절이 아닌 뼈를 제외한 나머지 연부 조직, 우리가 부드러운 조직이라고 하는 연부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연부 조직은 뼈를 제외한 관절 주머니, 인대, 힘줄, 근육, 신경, 혈관 등 이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명칭이죠. 그 중에서도 움직임에 관여하는 힘줄과 인대는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구조물입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인대하고 힘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무릎 부위를 준비했는데요. 무릎의 관절의 윤활과 글라이딩을 담당하는 연골이 있고요.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그리고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것은 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뼈에 가서 부착되는 건 건 또는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서 관절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힘줄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육과 뼈 사이를 연결하여서 근육이 수축했을 경우 뼈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인대는 고정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끔 환자들이 와서 어깨 인대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틀린 표현이고요. 어깨에 인대의 손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손상, 회전근개 근육 손상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근육하고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인대가 아니고 힘줄이다. 이렇게 뼈하고 연결된 곳은 힘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줄 부위는 그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이 그림과 같이 근육이 빨간색이 힘줄에 뼈에 부착하는 부위는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갈비 먹을 때 이빨로 이렇게 잡아 뜯어야 뜯어지는 부위를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웬만한 움직임이나 무게에는 끄떡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고 질기게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인데요. 인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감당하기 큰 힘이 계속 힘줄과 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예를 들면 야구 투수가 공을 계속 오래 던졌다든지 무거운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든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선수가 스매싱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 이때 발생한 파열과 염증 반응이 이제 우리가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손목도 탁구랄지 배드민턴이랄지 무거운 걸 많이 든다할지 골프 칠 때 뒷땅을 친다든지 이런 통증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근육은 수축을 통해서 이 뼈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모터, 엔진이 되는 거고요. 힘줄은 이렇게 흰색이고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힘줄은 크기의 차이나 움직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착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이 힘줄이 뼈에 부착한 부위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대하고 힘줄은 아주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지만, 반면에 한 번 손상을 당하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신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만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근육은 이 안에 근섬유 여러 가지가 다발이 뭉쳐져 있고, 수축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또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안에 근세포를 움직이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줄 이 하얀 부분은 그저 그냥 밧줄같이 연결하는 구조를 역할을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혈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빨간색 혈관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육은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인대와 힘줄이 이런 지속적으로 큰 힘을 감당하다가 큰 움직임과 무게로 인해서 찢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데, 회복이 굉장히 느리죠. 왜냐하면 혈관 발달이 적기 때문에 잘 안 찢어지지만 한번 찢어지면 회복이 어렵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인대와 힘줄 손상이 그냥 좀 있으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요. 이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약물은 혈관을 통해서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인대하고 힘줄 같은 백색 조직은 혈관이 없어서 하얗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기 때문에 혈관이 적은 물질이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고요. 물리치료는 혈액의 순환을 높여서 회복을 돕는 건데 혈관 자체가 발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높인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좀 설명드리면 힘줄과 인대 부위는 혈관이 인체에서 가장 적게 발달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제가 택배에 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서해 외딴섬에다가 택배를 보내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부산광역시에 보내는 게 빠르겠어요? 부산광역시는 그래도 막 KTX도 이어져 있고 도로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2-3일이면 택배가 딱 도착하겠지만은요. 이런 외딴섬 같은 데는 거의 전달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죠. 우리나라에서 택배기사가 제일 싫어하는 택배 지역이 비정기적인 여객선이 다니는 이런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죠? 연부조직은 신체검진이나 영상학적 검사에서 잘 보이질 않아요. 특히 엑스레이에서. 그래서 꼭 초음파 검사나 MR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매번 MRI 찍을 필요는 없지만 연부조직을 전체를 다 확인하거나 깊은 곳의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끔 MRI를 차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별검사로는 초음파가 가장 좋고요. 더 깊은 손상이나 그리고 다발성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가 진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할 때 그림처럼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의 약물을 전달하는 조직재생 주사 치료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밝혀드렸듯이 힘줄과 인대 부위는 약물이 좀처럼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로 약물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사 제제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 약물보다 그 안에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콜라겐 같은 주사의 역할이 요즘은 더 대두되고 있다. 부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 말고도 체외 충격파나 냉각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사나 약물 없이 연부조직에 재생을 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증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환자분들은 와서 약이나 주사, 충격파,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한 의학적 치료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인대와 힘줄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고 스프린트 같은 그림과 같은 스프린트를 고정하여서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만약에 내가 생업이나 일상생활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보조기를 끼고 활동함으로써 손목의 손상을 최소한 줄여줘야 됩니다. 제가 늘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발생하는 손상의 속도는 토끼와 같이 빠르고 우리 몸에서 회복하는 속도는 거북이 같이 느리다고 말씀드립니다.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잖아요. 그거는 토끼가 낮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즉 손상이 줄어들기 위해서 손상이 낮잠을 자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토끼의 속도를 멈춰놓고, 즉 손상의 속도를 멈춰놓고 거북이가 느리지만 회복해서 따라잡는 것이지, 토끼와 거북이가 동시에 달려가지고 동시에 경쟁해가지고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죠. 즉 무슨 뜻이냐, 손상을 그대로 내비두고 내가 회복해서 따라잡겠다고 하면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끼인 손상을 제어해 놓고 거북이인 회복이 따라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조기 착용이 이런 손목이랄지 여러 가지 근골격계 외상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손가락 관절염의 치료와 잃어버린 퍼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손목 통증의 치료 중에 TFCC라 그래서 이 척골 손목 통증 증후군, 척골 쪽에 있는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라고 부르는 TFCC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강의를 제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